뉴욕 증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본 확충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올해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소식으로 반등에 실패해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6% 밀린 8,422로 마감됐습니다. FRB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과 실업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FRB는 그러나 올 후반에 생산활동과 기업 매출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티모시 게이츠너 미 재무장관이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올 7월 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금융시장이 심각한 장애에서 벗어나 회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회사 규제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2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하락해 이틀째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본 확충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이 좀 나오는 듯 싶었는데요. 결국 연준에서 성장률과 실업률을 모두 부정적으로 수정 전망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0.6%나 밀렸군요. 예, 지금 다우지수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이제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장중 지금 이제 전 고점이었던 8,58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600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악재들이 지금 이제 회의록의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다우지수는 0.62% 하락한 8,422.0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727.84포인트,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계속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었던 8,590포인트대, 8,580포인트대의 장 움직임은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평선이 있는 8,300포인트는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이평선을 결국은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직까지 투자 심리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냉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중 흐름 차트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회의록의 발표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막판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끌면서 장중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출발은 그래도 좋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장 초반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융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금융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39억의 자본 확충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들어갈수록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하락 반전하면서 다우지수 또한 약하게 장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 정부에서 7월부터 은행의 부실 자산을 정리를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7월 초부터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기 이제 만 6개월이 되는 리만 브로더스 파산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금융위기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큰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실 자산을 제거하는 작업을 7월 초부터 시작함으로써 이제 금융업종들에 있는 이런 은행업종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큰 악재로 남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규제 법안이 승인이 되면서 카드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카드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은행 같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드런 이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카드의 채무 상환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번 미국의 신용카드 규제 법안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에겐 더욱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실 자산을 어떻게 떨궈낼 것인지 그리고 이런 카드사들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339억, 340억 달러 정도
정도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받았었는데 한 135억 달러 정도 자금을 지금 마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 연준이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모두 부정적으로 수정 전망을 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이제 이건 이번 달의 회의록이 아니라 이제 지난달의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로 하향 조정했었고 실업률을 9.6%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실업률 악화와 이러한 경제 성장률 하향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계속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인 악재보다는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의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고 완전 회복에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주요 지켜보셔야 될 게 미 경제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주요 지표들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회복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회복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게 시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몇몇 위원들의 국채 매입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마이너스 0.5 내지 마이너스 1%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많이 밀리면 2%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국채 매입, 장기 국채 매입 3천억 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추가로 확대를 좀 결정한 상황에서 시장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제 다우지수의 차트 흐름을 한번 다시금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중흐름 차트인데요. 지금 다우지수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469포인트대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가운데 결국은 지금 양적 완화 정책과 함께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랠리 국면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의 유동성 랠리,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면 이번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큰 상승을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준은 지난달 28일과 29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지금 동결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국채 매입 등을 종전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의 양적 완화 정책 이후 유동성 랠리 그런 것들로 인한 가매수 국면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매수 국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적으로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미국 증시 또한 계속적인 하락을 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락 이후에 다시금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을 때 국채 매입, 결국은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이 확보가 됐을 경우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유동성 랠리 구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유동성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때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을 다시금 인상 카드가 내놓을 때는 경제가 결국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 카드까지 나왔을 경우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강세장을 이끈다고 하면 다우지수 10,000포인트 또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건데 시장의 긴 조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조정 속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국채 매입은 곧 지금과 같은 어떤 유동성 장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다우가 더 위쪽으로 방향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나중에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올 시점에는 이미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된 다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일 거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쪽도 한번 상황을 정리해 봐야 될 텐데 혼조 마감을 했더라고요. 영국만이 소폭 내렸는데요. 예, 이제 유럽 시장 이제 상승으로 이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국 증시만 0.3% 하락을 했었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같은 다른 유럽 증시 또는 강세로 5일 연속 강세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장과 유럽 장의 시차로 인해서 벤코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본 확충 등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 또한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국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IMF에서 나왔던 영국의 경제 회복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영국의 경제 회복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경제에 대한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비 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에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증시는 강한 흐름을 이어나갔었습니다. 지금 5월에 영국 중앙은행에서는 자산 확대 매입 결정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유럽 증시 또한 미 증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하락으로 장 마감한 만큼 유럽 증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이런 시장 흐름세 속에서 오늘 나오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어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본 확충까지만 영향을 받으면서 영국만 소폭 내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최고치 배럴당 62달러 선을 넘어섰어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유가가 55불에서 60불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을 예측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60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재고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 2.69%, 4.8% 상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한 거였기 때문에 만약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 유가 재고량이 만약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여기서 62불대에서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61불대에서 다시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수요가 크게 회복이 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우 연구원님께서는 다음번에 또 유가 재고량이 상승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유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이 하나 열리죠. 예.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왔던 조세조약협정 개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회의인데요. 일단은 조세조약이 무언지 설명 좀 들어보고 한미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는지도 설명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6월 1일인데요.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모여서 조세조약 개정이라는 협상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조세조약이란 두 개의 국가가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즉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과세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것을 막고요. 또 미국과 한국의 세법이 다르는데 다른 세법을 활용해서 탈세를 하는 거 이렇게 막는 데 취지가 있는 건데요. 한미 조세조약은 지난 1976년에 합의했고요. 1979년 10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3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는 우리 측이 먼저 제기해서요. 1999년 3월에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계기가 됐던 게 그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막대한 네. 돈을 벌어갔으면서도 우리 과세 당국이 한미 조세 조약을 보니까 한 푼의 세금도 과세 못한다. 그런 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측이 문제 제기를 해서 1차 회담이 열렸고요. 그 이후 이제 그 2001년 6월까지 그 4차례 협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4차례 협상에서 아무 진전이 없었고요. 네. 그 현재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는 6월 1일 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면은 네. 2001년 6월 이후 근 8년 만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 이번에 이제 양측이 개정에 합의를 하게 되면 정말 30년 만에 한미 조세 조약이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측의 쟁점 사항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말씀한 대로 그 지적하신 대로 그 한미 조세 조약이 1979년에 발효가 됐으니까 이번에 개정되면 이제 30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 현재 우리나라는 그 올 2월 현재요. 그 73개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70년대하고 80년대 맺었던 조세 조약은 근래 들어 다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 유독 그 한미 간 조세 조약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양측 의견이 그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그간 그 비공식 논의를 통해서요. 그 쟁점이 많이 그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 현재 남아있는 쟁점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네. 그 하나는 이제 주식 등 그 자본의 그 양도소득 과세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그 로열티 과세입니다. 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예. 그 주식 등 그 자본 양도소득 과세의 경우 그 현재 조세조약상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그 바꾸자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 다른 하나는 그 로열티 과세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은 이제 그 로열티 과세 세율을 인하하거나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인하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로열티 과세 권한을, 그러니까 로열티 과세권은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이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네.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소득, 자본 차익에 관한 과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입장이 있고, 또 로열티에 대한 그렇죠. 미국의 입장, 이렇게 두 예. 가지 쟁점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타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게 상당히 오래 끌어온 협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단은 그 협상 자체를 갖게 된 것마다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요. 이번 6월 회담에서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이면에는 그 양측의 이해관계가 많이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세부적으로 표를 보고 설명해 보면요. 그 현재 흘러가는 큰 흐름을 보면요. 그 미국이 우리 측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 등 그 자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하는 대신에요. 미국이 양보를 해주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예. 이제 로열티 과세권을 미국에 주거나 아니면 그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그 주식 등 그 자본 양도 차익이 우리 측 주장대로 그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고 또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외국 자본의 먹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 등 그 자본 양도 차익 비과세는 한마디로 미국 자본이 우리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도 우리가 한 푼도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뭐 과거 이제 뉴브리지 캐피탈이 제일은행을 팔고요. 네. 이외에도 그 여러 미국 자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론스타 때도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푼의 세금을 과세 못한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이 조항이 개정되면은 미국 자본의 먹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로열티 과세인데요. 현재 그 로열티 과세는 그 사용 대가가 실제 지급된 장소에서 세율 15%를 원청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퀄컴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가 우리 과세 당국에 15% 원천 세율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로열티에 세금을 못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 로열티 과세를 지적재산권 권리가 있는 미국에서 먼저 과세하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한국이 과세해야 될 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요. 양측에 보면 주식 등 그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우리 측 간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의 먹튀를 막는 시스템을 갖게 되고요. 그 반대로 그 로열티 과세는 그 과세권이 한국에 그대로 있어도 그 세율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일단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매기는 것이 로열티를 미국 측에 넘겨주거나 혹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 양측이 정말 끝까지 그렇죠. 타결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당장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M&A를 통해서 많은 물건을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렇게도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그 세금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서 많은 그 이익을 벌어갔는데요. 만약 우리 측 안대로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 자본으로 불리는 미국 자본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그리고 또 그 한미 조세제 협정이 이제 알려진 것은 크게 두 가지지만 그 세부 밑에 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 세부 타결 내용에 따라서는 그 미국 자본의 한국 유입에도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큰 얘기, 동아시아 패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경제 대국인 일본 위상이 흔들리면서 다시금 중국이 부상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급부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일본의 어떤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어제 그 일본 경제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무려 그 전년 동기 대비 15.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거든요. 아마 그 전후 그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고요. 또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부에서는 일본이 그 역사적인 불황에 빠져들었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 3개국의 그 1분기 성장률을 비교해보면요. 그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그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그 올 1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우선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5.2%를 기록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못 번났죠. 그 마이너스 4.3%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국도 그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플러스 6.1%를 기록했거든요. 그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일본의 부진 심화 속에서도 그 중국의 약진이 그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약진이 정말 무서운데요. 일단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중국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볼 때요, 눈여겨볼 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첫 번째로는 그 중국이 이제 과거 그 수출 지향 국가에서요, 그 내수 중심으로 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수 중심이란 한마디로 그 세계 경제를 그 중국이 부양하겠다 의도가 깔리는데요.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을 넘어오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그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농촌에 TV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 적색도 그 내수 지원을 키우겠다는 그런 전략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키워서 그 달러와 패권에 맞서겠다는 건데요. 최근 이제 중국이 외국계 금융사에게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이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양안 간의 그 중국과 대만이죠. 그 양안 간의 투자 확대를 통한 패권 확보입니다. 그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시장 이걸 결합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겠다는 포석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두는 것은 반도체 LCD 시장 진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반도체 LCD 분야에서도 중국과 대만이 합작한 회사가 곧 출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그런 중국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고 오늘 끝을 내고 싶은데요. 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일단 유보를 시켰고 또 분양가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인지요? 어제 그 윤진영 기획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부동산 시장에 언급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제 강남 3구의 투기적 해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강남 3구의 가격이 지금도 상승 중인 만큼 투기적 해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정치권 구도나 여러 그 시스템을 봤을 때 투기적 해제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다 보니까 그 강남 3구의 투기적 해제는 상당 기간 유보되는 형태고요. 또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주택공급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통상 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어떤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 그 한때 그 시행됐던 그 분양가 제어라가 주택 시행자나 그 토지 소유주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 실제 그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안 들어왔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규제가 기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MB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주택 건설업계는 분양가 규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를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그 이제 분양가 자율화도 그 상당 기간 유보되는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분양가 자율화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강남 3구 지역, 투기 지역 해제 역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FRB의 비관적인 전망에 이틀째 하락으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우는 0.6% 떨어진 8,422를 기록했는데요. 미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로 하향 조정의 수정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특별히 금융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장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